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끌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잘 써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은 그럼 뭐냐? HBF라니까 F를 중심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F는 플래시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낸드 플래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K,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5번째 회사입니다. 그런데 샌디스크가 왜 주목을 받느냐? 샌디스크 주가가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HBF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GPU가 강한다 하더라도 AI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 용량을 HBM이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GPU하고 HBM 조합이 이게 참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는데 그러나 HBM에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계는 뭐냐면 용량입니다. 용량을 그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HBF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가 지금 연구가 굉장히 깊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메모리 시장 HBM에서 HBF로 확장되는 확장입니다. HBM이 없어지고 HBF가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HBM의 부족한 부분을 HBF가 채워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왜 HBF가 등장을 했느냐? AI 메모리 구조적인 그런 병목 현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AI 서버 메모리 구조는 크게 3가지입니다. 뭐 GPU, HBM, DDR하고 요거 DDR하고 SSD 저장 장치죠. 그런데 HBM과 SSD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있어요. HBM은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용량은 작아요. 그런데 GPU 옆에 바로 위치를 합니다. 근데 SSD는 속도가 느리지만 용량이 테라바이트급입니다. 큽니다. 특성은 또 저장을 합니다. 스토리지입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HBM과 HBF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HBM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휘발성이에요. 이 휘발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원을 딱 끄는 순간 그동안에 학습했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용량입니다. 용량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HBF는 이게 여기 512기가를 해놨지만 테라바이트급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휘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바이트나 뭐 용량이나 이런 거는 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AI가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추론 시대에 요구되는 건 뭐냐면 엄청난 데이터 용량 플러스 낮은 지연시간. 지연시간이 뭐냐면 데이터가 오고 가는데 그 짧은 거리지만 지연시간이 있다는 거죠. 뭐 레이턴 뭐 이렇게 하죠. 높은 전력 효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HBM은 빠르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고 SSD는 용량은 크지만 좀 느리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HBF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HBF의 개념은 AI 메모리의 3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HBF는 다시 말하면 HBM과 SSD 사이의 중간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HBF라고 해서 한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HBM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HBM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가 이렇게 있죠. 이 위에 이제 D램이 이렇게 쌓이는 여기가 HBM입니다. 여기 HBM.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죠. 그걸 TSV라 그러죠.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1층에서부터 여기 뭐 8층, 12층까지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HBM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했으니까 다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HBM 특징은 TSV 기반의 3D 적층이죠. 매우 높은 대역폭과 GPU와 패키지 통합이 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구조적 문제는 뭐냐면 용량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어요. HBM3 최대 용량은 얼마나? 192GB예요. 하지만
GPT-4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는 3.6TB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냐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HBM이 12단이 아니라 뭐 30단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GPU 6, 7개를 묶어야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게 3.6TB 정도 나올 건데 AI 비용이 폭증하는 거죠. 그래서 HBF가 HBM의 그런 약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HBF는 낸드를 적층한 고속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픽을 보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HBM과 HBF의 차이점. 그래서 HBM은 D램을 적층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요. 전력 소모도 높아요. 그런데 메모리 용량이 작아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낸드는 이 속도도 느려요. 그런데 전력은 또 적게 먹어요. 그런데 용량은 아주 큽니다. HBM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HBM4는 지금 양산 출하가 됐었고 HBF는 28년 아마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는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HBF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HBM이 있고 옆에 또 이렇게 HBF가 붙고 가운데는 GPU가 붙는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HBF는 HBM의 약간의 부족한 한계를 그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전원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내용이 이 HBM에서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불러오고 해야 되는데 HBF를 쓰면 그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론 시장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AI 개인화 시대에는 사용자 기억이 저장이 돼야죠. 대화 맥락이 계속 이어져야죠.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돼야 되는데 HBM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HBF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HBF가 등장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F 개발 전략을 보겠습니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HBF를 개발하는 그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컨트롤러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러를 기억하세요. 밑에 이제 샌디스크하고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HBF 특허를 다수를 확보를 했고 핀팻 기반의 컨트롤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HBM 플러스 HBF를 통합 구조를 삼성은 원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플러스 컨트롤러 설계 강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또 다릅니다.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고 샌디스크하고 협력을 합니다. 샌디스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낸드 플래시 업계의 5등입니다. 그래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샌디스크가 어디에 강점이 있느냐? 컨트롤러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HBF를 표준화합니다. 최근에 샌디스크하고 SK하이닉스하고 HBF의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드 생태계는 SSD 컨트롤러 플러스 플래시 인터페이스 파일 시스템 이게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샌디스크하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그래픽은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샌디스크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한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샌디스크 주가를 봤는데 그때 당시엔 $200가 조금 못 미쳤어요. 지금 $600가 넘었죠. 폭등했죠. 그런데 샌디스크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 3년 뒤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샌디스크는 낸드 컨트롤러 분야의 강자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HBF를 개발하는 데서 완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컨트롤러라는 거죠. 현재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는 낸드를 생산하죠. SK하이닉스도 낸드를 생산하죠. 샌디스크는 컨트롤러를 생산을 합니다. HBF는 단순한 낸드를 적층하는 것이 아니라 AI 전용 플래시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F를 개발하는데 그 중심에는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 있지만 SK 하이닉스하고 샌디스크, 삼성하고 샌디스크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개발 기관들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HBF의 기술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BF가 어려운 이유는 낸드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낸드는 벌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21단 하고 있고 삼성은 머지않아 아마 400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HBM처럼 TSV 구멍을 뚫어버리면 수율이 급락합니다. 여기에 HBF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VFO 공정, 그러니까 이렇게 적층을 해가지고 TSV를 뚫는 게 아니라 옆으로 구리선을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핀팹 컨트롤러. 그래서 데이터를 예측해서 처리한다.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저희 뭐 근접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은 일부 전망은 뭐 2038년 돼야지 시장이 열릴 거라 얘기를 하지만 또 김정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2028년 정도 되면 시장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또 샌디스크하고 관련 업계들이 굉장히 이 시장을 위해서 아마 조정을 하고 협력을 할 겁니다. HBF 시장이 HBM 시장보다 커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AI 추론 시대의 AI 서버 구조라든가 GPU, HBM, HBF, SSD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서로 상호 보완 관계지 HBM 필요 없어, HBF가 그냥 다 할 거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투자자 관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HBM은 현재 AI 중 핵심입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죠. HBF는 차세대 AI 메모리입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잘 주시해 보시고 HBF를 개발하는 뭐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XL 메모리도 서버 메모리 확장 또 다른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 메모리 시장은 HBM, HBF, CXL 이렇게 세 개 메가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AI 서버는 GPU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메모리 중심, 메모리 센트릭 구조, 이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쟁은 사실 GPU 전쟁에서 메모리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가 중심이 됩니다. 메모리를 누가 잘하세요? 삼성, SK 하이닉스가 잘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